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는 덕남 정수장의 오래된 밸브만 제때 바꿨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 정수장 밸브를 제때 바꿀 기회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안전진단에서 밸브가 녹슬었다는 지적이 3년간 2차례나 나왔는데 광주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대형 사고를 맞았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에 터진 대규모 물난리와 단수 사태의 원인인 덕남 정수장의 고장난 밸브입니다. 설치된 지 30년 된 이 밸브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치는 11년. 그렇지만 실제 사용된 기한은 그보다 18년이나 더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밸브의 문제점이 최근 2차례에 걸쳐 안전 용역에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2020년에 실시한 전기기술진단 용역에서 통합 밸브실 밸브 부식화가 진행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본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점검에서도 외관 조사에서 표면 부식화가 진행됐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오래된 밸브를 교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 지침상 사용 기한이 11년이 넘었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녹슨 밸브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투자 계획 항목에 이걸 반영을 했다. 그런 부분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입 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단수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서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빨리 복구하여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완전 정상 공급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동복댐 고갈이 우려된다며 절수운동을 펼친 기간 광주 시민들이 아끼고 아껴서 절약한 수돗물은 하루 3만 톤가량이고 이번 사고로 허비해버린 5만 7천여 톤입니다. 145만 시민들이 아끼고 아낀 수돗물 이틀치가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처럼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물난리와 단수 사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 상수도관 사고가 났습니다. 중장비가 상수도관을 망가뜨린 건데 아까운 수돗물 200톤이 땅속으로 또 사라졌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돗물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장화를 신은 노동자들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공사 현장에서 수도관 밸브를 잠그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 일대는 이미 물바다가 됐고 수도관 이음새 밖으로는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사고가 난 건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반쯤입니다. 땅을 파던 굴착기가 상수도관 위에 붙어있던 15cm 길이의 연결 부품을 보지 못하고 건드려 상수도관이 깨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업자가 사용자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용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상가와 주택은 급히 다른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단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전 덕남 정수장 사고처럼 수돗물이 도로로 넘치지는 않았지만 아까운 수돗물 200톤가량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누수 지점은 V지만 반대편에서 잠가진 밸브를 열어서 물을 단수 없이 물을 공급하는 라인입니다. 60톤 정도 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건설사 측에 복구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0여일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일단 크게 기뻐했지만 시내버스가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목포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북적입니다. 잠시 뒤 목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최근 60여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그동안 임시 전세버스를 타야 했던 버스 승객들은 환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는 게 기분이 좋죠.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전혀 좀 불편하고 다리도 아픈데 다니기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원래 버스가 안 다녀서 택시 타고 다녀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버스 다닌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보니 언제 또 버스가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확실히 뭐 결판난 게 아직 없는가 봐. 저번에도 한번 멈췄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안 다니면 어떡하지 싶은 게 또 있긴 해요. 버스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버스 회사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목포시 등에 화가 났던 시민들. 시내버스가 다시는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여수에서는 육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한 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화학 테러와 인질극, 폭발물 설치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실전처럼 치러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상한 차량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로 침입합니다. 테러범이 차에서 내려 화학물질을 살포한 뒤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화학 테러에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장갑차와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가 출동합니다. 구급대가 쓰러진 시민들을 구조하는 사이 군 특수임무대는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제거하는 등 수습에 나섭니다. 다른 한쪽에선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테러범이 도주한 장소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테러범이 시민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 책임자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우리 임진을 다 죽일 거야! 테러범은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도피에 필요한 물자를 요구합니다. 불과 10년을 준비해! 안 그러면 써버린다!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협상팀은 테러범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해경특공대가 터미널을 급습합니다. 재빠르게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이후 테러범이 설치한 폭발물을 감지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저희 여수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국가시설이 산지에 있는 전략적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테러 능력이 절실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대테러에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보장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 작정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통합상황조치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국정원 등 64개 기관이 테러 상황에서의 초동조치와 협력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18 단체가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오는 일요일 대구민 공동선언식과 민주묘지 합동 참배를 계획한 가운데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일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5.18 국립묘지에서 화합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참하기로 했던 5.18 유족회가 특전사 수뇌부의 사과와 양심 선언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광주전남 추모연대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도 올바른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0대 청년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의 한 제조업체 공장장을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입건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 협력사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밤 9시쯤 근무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1.8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공장장에게 최종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100여 미터 인근 광주 천안 방면에서 주행 중이던 15톤 트럭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자가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자동차 바퀴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가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옛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 시공, 후 승인 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자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부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연료 교체와 정기 점검을 위해 한빛 5호기 발전을 중단했습니다.